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길잡이, 지혜나 침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지요. 늘어만 가는 생활비, 자주 나가는 병원비, 여기에 관리비와 월세까지 겹치면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어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부터 복지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오르고 노인 일자리는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의료비 지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꼭 챙기셔야 할 2025년 달라진 복지 정책의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2.3%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으셨는데 내년부터는 34만 4천원으로 약 9,190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만원도 안 되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뵙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 안 되는 9,000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과두부를 사도 남고 병원 진료 후 약값에 조금 더 보탤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53만 5,696원을 받으셨는데 내년부터는 54만 9,60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한 달 지출이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큽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비, 병원비까지 2배로 들어가는데 연금은 합산되다 보니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단순히 2025년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시점과 금액을 제시한 것은 어르신들께 신뢰와 기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입니다. 평생 일하시고 세금을 내시고 자녀 키우시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국가가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최소한의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낍니다. 상담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눈빛 속에서 조금이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순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연금 33만원과 기초생활수급 일부 지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공과금, 약값과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매달 9,000원이 더해진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 박영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모두 노후에 큰 병을 겪으시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남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약만 해도 매달 8만원 가까이 들고 아내분은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에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기존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는데 내년부터 부부 합산 연금이 54만 9,600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생활을 버텨내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안정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연금이 조금 오른다는데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만원으로 장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만 담아도 금세 돈이 나가죠. 그런데 단독 가구 기준으로 9,000원이 오르면 적어도 두부 4모와 콩나물 2봉지를 사서 반찬을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하신 할머니께서는 이 돈이면 손주들 올 때 계란 부침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겠네라며 웃으셨습니다. 둘째,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크고 작은 질환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한 달만 합쳐도 2, 3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주사나 검사라도 받으면 더 올라갑니다. 이번 인상분은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약국에서 약봉지를 건네받을 때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 저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난방비와 전기세입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켜야 하지만 기름값이나 가스비가 부담스러워 전기장판에만 의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선풍기로만 버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달 10,000원 가까이 더 생긴다면 적어도 난방을 1시간이라도 더 돌릴 수 있고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서 잠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78세 이갑수 어르신은 겨울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데 보일러를 조금 더 틀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올 겨울은 덜 아프게 날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돈이 부족하면 외출 자체를 줄이십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복지관에 못 나오시고 친구 모임도 포기하시죠. 하지만 한 달에 10,000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버스를 두세 번 더 타고 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 1만 원 정도의 인상분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2028년에는 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단순히 용돈벌이 목적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무려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던 70대 후반 어르신은 이 나이엔 누가 나를 써주겠나 싶어 그냥 포기했었는데 다시 도전해봐도 되겠네요 라며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정부가 무려 2조 1,8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보다 1,58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사회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생활비의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자리 확대는 유형별로도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1.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년에만 69만 2천 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올해보다 무려 3만 8천 명이 늘어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학교 앞 교통지도, 공원관리,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체력에 맞게 활동하실 수 있고 지역사회도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라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내년에는 17만 1천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2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는 돌봄, 상담, 교육보조 등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이 크다는 말씀을 종종 듣는데 이런 활동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립니다. 3. 민간형 일자리도 23만 5천 개로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1만 개 더 많아지는 건데요. 이는 카페, 마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사회와의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후반 어르신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대화하다 보니 하루가 너무 즐겁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2025년의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분명 어르신 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74세 이정순 할머니는 매달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셨습니다. 약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늘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한 달에 27만 원을 벌게 되셨습니다. 할머님은 그 돈으로 가끔 과일도 사서 드시고 손주가 오면 치킨도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삶의 질을 확실히 바꿔준 사례입니다. 둘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76세 박영호 어르신은 집에만 계시다 보니 몸이 자꾸 굳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시설 관리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책을 나르고 정리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생활 리듬도 규칙적으로 바뀌셨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안에만 계실 때보다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집니다. 71세 김춘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어르신 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에게 방문해 안부를 묻고 간단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남을 돌보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넷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69세 정문식 어르신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민간형 일자리로 작은 마트에서 상품 진열을 맡게 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며 다시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단정히 차려입으시고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 가족들도 아버지가 예전 같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수입만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대화가 생기며 생활에 활기를 찾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봄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병원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는 멀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기본이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2025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챙기셔야 할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경우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일부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73세 이정호 어르신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신청하고 나서는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이하로 줄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덕분에 약을 빠짐없이 챙겨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갑자기 큰 병이나 수술이 생겼을 때 연간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 병원비가 순식간에 늘어나는데요. 이를 통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박영숙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급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병원비만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수준으로 줄면서 가족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의 80에서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82세 김영만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시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집안일과 간단한 식사 준비가 가능해져 훨씬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의료비 지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대상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나 장기요양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꼭 권장합니다. 결국 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고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드리는 권리이자 보장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연금 인상, 일자리를 통한 월급, 의료비 지원 등 이 한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단순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삶 전체의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매달 9,000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달걀 한 판을 살 수 있고 친구를 만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 한 끼가 더 든든해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일자리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20-3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단정히 입고 나갈 곳이 생기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울증이 줄어들고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웃음도 되찾는다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어르신들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매달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지원, 그리고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일자리까지 단순히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2025년은 어르신 복지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제도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나아가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보탬이 되는 소식을 알려서 놓치지 않고 그 혜택을 모두 챙기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은 누구보다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고 일터에서 땀 흘리며 나라와 사회를 지탱해 오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수고에 대해 사회가, 국가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모이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 일자리, 의료비 지원 모두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신청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2025년부터 인상, 반드시 본인 수급 여부 확인,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모두 해당, 노인 일자리 사업 2025년 109만 8천 개 규모, 공익 형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다양함, 신청 시기 확인 필수,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주민센터 복지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여름 겨울 난방 냉방 지원,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함, 교통비 문화생활 지원 지자체별 경로교통카드, 문화누리카드 확인, 주거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주거급여 제도 확인 가능. 이 항목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권리는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신청하고 챙길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통해 당당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복지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